아침에 일찍 오셔신 게 역시 인천이 미래이고 또 우리 기업인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원래 강연 잘 안 하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또 인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사실은 주인공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업인들하고 한번 교감을 하고 또 저희가 뭐를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기업인 와주신 우리 인천 경영 프로 분들하고 조금 이 교감을 서로 이 인천을 위해서 뭘 저희가 해야 될지 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경영프로그램이 99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IMF 이후에 바로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명예회장신 안승호 회장님께서 참 좋은 모임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나는데 저희도 98년 IMF에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상사, 뭐 대기업 또 관련된 그 해외 기관들 대표들을 갖고 나중에는 이제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생을 갖고 좋은 모임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특히 우리 원영이 우리 대장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부임받았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카운 그룹에 있었으니까 또 이찬실치하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잠깐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쫙 늘어났어요. 근데 약간 평소에 저는 기업가 자치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투자지는 사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중 여기 대표님, 정인광수 대표님이 저희 동료입니다. 30년 전입니다. 저는 86년에 입사를 했고요. 결국은 해외 근무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토트라는 62년도 경제개발 5개년제에 맞춰서 설립이 됐고 당시 대통령 국가재건위원장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에 한 챕터에 토트라 설립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무역이 있고 그래서 맨날 시장 연설하면은 뭐 수출 배도 따라 못하고 그거에 대한 청명으로 만들어졌고요. 저는 처음에 미국 마이애미니까 그래서 미국 동남아하고 캐리비안 쪽에 보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또 3년 연수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 마지막에 이제 LA 이제 미국 LA는 아닌데 여기 몇 분들은 기업인들은 LA 있을 때 제가 라스베가스를 제가 감당을 하니까 거기에 전 세계 전시회들이 열리는데 제가 한국관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남동공단 지금 협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일기 대표님도 그때 와서 또 의식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평생 그 기업인들 또 외국 기업들 이제 다이어리 또 외국 투자 유치를 공략을 해왔고요. 마지막에 임원이 돼가지고는 통상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 제 만세전쟁 위전 패권전쟁 이 부분이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역 전쟁이고 통상 전쟁이고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WTO가 국제 무역기구가 설립이 되고 전쟁에 이제 자유무역을 하면서 사실은 한중일의 어떤 분업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 사실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도 항공도로에서 4차 산업을 많이 했지만 특히 디디스 현장처럼 이 두 개의 패권국가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그 핀포인트로 첨단 산업 쪽을 규제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세대는 자유무역보다는 자국의 이익이나 또 이
패권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안보의 시대. 경제하고 안보 쪽에 제가 강의는 좀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런 시대를 맞았고요. 저는 임원이 돼가지고는 그런 통상하고 대통령 경제위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전대사들과는 구성을 해서 현지 같이 가수 활동을 하고 또 체코에 그 당시에는 체코에 가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해서 체코 원전이나 이런 수준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10남방, 19방 정신까지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임원을 마치고 나와서는 숙대 경영학부에 정시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숙대 가서는 그 해외 지역 전문가 육성을 좀 해보고 있다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지금은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로 보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삼성이 기업 직원들을 로컬라이제이션 지역 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전 세계에 나가는 전략을 했는데 사실 그거를 좀 해보려고 갔는데 돈을 조금 주더라고요. 총장님도 가 계시는데 지난 한 15년간 대학 등록금 이렇게 다 분배를 했다가 최근에 조금 풀렸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한컴그룹에서 한 18개, 16개 사자성인의 기업들이 다 있는데 거기 가서 해외 사업을 좀 총괄해달라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돈도 좀 더 준다고 해서 한컴그룹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갔더니 진짜 제가 알고 싶었던 많은 새로운 영역의 로봇부터 시작해서 위성, 블록체인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AGV 우리 다이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IoT 기반의 상당히 많은 이 솔루션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해외에 여러 가지 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인도를 굉장히 눈여겨 봤고 그래서 인도에다가 우리 플랫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판매범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범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DJI를 형성하겠고 그다음에 일본의 IoT 플랫폼 가지고 이제 스마트 리테일 시스템을 내수시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국을 굉장히 눈여겨 봤습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특히 4차선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중국을 몇번 조기 전달을 가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을 하고 이거를 POC, 우리는 POC라고 실증을 하게 하는데 그냥 막 도로에 레벨스가 그때 당시에는 막 다니는 거예요. 이래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진짜 견제할 수 있을까? 이게 첨단 기술은 아시겠지만 비용 관계없이 국방에는 다 쓰잖아요. 그때 다시 8대2, 미국이 8이고 중국이 2 정도의 국방력의 차이가 있었는데 극속이 따라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IMF가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회사를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자동차 부품하는 중견기업 고문을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기 전에는 메디컬 데이터 중심의 아침에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낀 한컴은 한 80건 정도 M&A 했어요. 샀다 팔았다가 모아가지고 이따가도 제가 이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한 기업이 이렇게 기술 개발해가지고 시장까지 성공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잖아요. 생산 전략은 전부 다 이렇게 M&A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특히 이따가 또 석사실 선생님이 오늘 주제는 혁신인데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기업들이 R&D 센터를 놓는데 이게 전부 다 M&A 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M&A 하려면 그 기술이나 그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과 난리지 없으면 M&A가 실패되죠. 그래서 그 M&A를 좀 많이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M&A 협회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여기 제 연구자들인데 저는 월드오카 조직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고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2003년에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 무역인들의 네트워크 월드오카를 이제 지원을 해서 여태까지 그래서 국제 포럼 공동위원장들을 위원장하면서
제도권 정도 만드는 해외 교포, 동포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올지 몰랐는데 세종자치도에 제가 민간위원으로 있었고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입법지원이나 뉴딜 방사청에 저주고요. 등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남께 칼럼도 좀 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그때 교수할 때 시간이 있어서 좀 썼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시사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대자유교육 중에서 여기에 강한 안단을 단순 경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룹을 같이 사실에서 인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국가들의 같이 사실의 역할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 대목에서 여기 있는 기업인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주제는 방송에 지금 쌈들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을 다니는데 오영도 사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분들이 포트가가 뭐 하는지 또 기업이 해 나가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한 나라를 잡아가지고 좀 그거를 좀 알려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좀 봤습니다. 네, 인천 얘기를 또 경제 자유구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연체 우수가를 우리 또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기업인들하고 나눴는데 상당히 인천이 저는 모든 나라 전 세계 다니고 또 지방에서 내가 부산에서도 공부해봤는데 진짜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걸 뼈저리게 저는 그냥 느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기 가서 한번 꼭 인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봉사의 기회를 좀 가졌으면 했는데 그 기회가 와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또 다 아시는 얘기지만 80년에 계약을 하고 2000년에 우리 인천공항공사에 오셨지만 제가 한 2, 3일 뒤에 케냐 아프리카에 근무를 하고 2002년 3월에 제가 비구를 했는데 한 이틀 뒤인가 계약을 하고 그때 제가 인천공항으로 야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다. 아프리카에서 3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번 3년 살아보시면 애국자가 바로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정대중이 저희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20년을 저는 이제 RPG 1.0, 그다음에 이제 미래 20년을 RPG 2.0에서 이따가 말씀드린 비전을 저희가 좀 제시를 했고요. 근데 지금 지금 청전형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님이 글로벌 탑10 도시를 선언하시고 저도 20년을 또 새로운 20년을 여는 장이 된 선전형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전형에 지금 메가 트렌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궁금한 사실이 굉장히 전개되고 있고 또 자유무역이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커플링되고 이제 지역주의로 이제 많이 보호주의로 하고 자국이익으로 시프트되고 있다는 걸 다 아시고 근데 인천은 사실은 계약이라는 걸 딱 한 무역이잖아요. 인천공항도 지금 여기에 금년에 7,600만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 4차 런웨이가 됐고 이제 1억 600만 명까지 수요가 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은 세계 2위 화물 항공 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경제자유민국이 있고 여기에 계신 특히 바이오 원료였고 반도체가 다 항공 화물을 가서 이 팬데믹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락다운하면서 공무원 사실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요구하는 게 하나의 공급망, 하나의 서플라이들이 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가 많은데 그래서 중국으로 다 공급망이 모였던 게 다 이제 멕시코, 베트남 이렇게 우회기도 동부 그래서 재편되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고 또 4차 산업혁명 이게 4차 산업을 사실은 저는 현실 중에 무슨이라고 보고 있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ESG 탄소중 이것도 저희가 팬데믹도 그렇고 지금의 무더위 내생sil 못한 재난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탄소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인구도 감소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 시대에
뭐 로봇이 대체한다 그러지만 정말 사람 없이 로봇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이런 인구 감소 시대에서 뭐 출산율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들이 경제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기업인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변하죠. 그래서 저희가 혁신에는 우리 오영배 장관님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들은 없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가셔서 정부 혁신했었어요. 똑같습니다. 변화는 뭐냐? 위기기도 하고 이걸 잘 해석을 해서 우리 거로 만들면 기회가 됩니다. 이 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기회이고요. 못 가지면은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찬 포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트럼프의 비준 관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인천공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사실. 네, 아틀라스에어도 홍콩이나 이런 데 있는데 다시 우리 인천으로 리로케이션하고 있고 또 사드리우스 같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중국에 2개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2억 5천만 불을 더 선도 와서 투자를 해서 여기에 지역 허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에서 서플라이체인이나 밸류체인이 어떻게 바뀌고 인천이 또 뭘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고 거기서 여기 있는 우리 남동공단뿐만 아니라 북한공단 1, 2, 3단에 있는 전통산업하고 어떻게 이거를 시프트를 시킬 것인가 이제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후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반도체 기업은 아시겠지만 아리백이나 유럽의 시멘 이런 이 탄소 발자국의 모든 것들을 추적해서 이 국제 규범의 컴플라이언스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여기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해주고 특히 노송도의 열을 나가면 많았는데 사실 개별 기업이 그런 열을 공급해서 공장을 하려면 코스트가 높죠. 그 규모에 굉장히 크게 우리 열방을 발전을 해서 이걸 하는 게 효율적인데 시민들은 야 이거 공개 시설이 나면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항상 또 이게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인천 강화남단은 제가 개념을 잡은 게 AI 드리븐 탄소 카본 제로 거기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유해인까지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이게 수요를 가지고 우리가 유치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이런 도시의 최첨단 모델 지금 하고 있는 뭐 도요다가 하고 있는 우분시티 뭐 사우디가 이제 어렵지만 돼요. 뭐 여러 나라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송도가 20년 만에 이렇게 만든다는 세계 최초예요. 거의 없어요 이제. 30년이 안 된 신도시 중에 송도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화도를 이런 개념을 타고서 AS까지 포함되는 AI 전환까지 된 도시를 만들어서 저는 기업도 유치하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경쟁이 되고 이걸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게 저희가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훌륭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같이 이 세계 인재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뭐 대학이나 산학을 통해서 기업과 R&D를 하고 R&D 결과물이 IP를 나오고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이게 전체 상용화되고 우리 도시에서 실증이 되고 길도 제조가 되고 전쟁에 나가는 이런 전략을 갖는데 이 인천시 시각주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인천 경제 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온 도심에 있는 각종의 이런 기업과 특히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경쟁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것도 딱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균형 발전을 하는 게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태까지 뭐 다 아시는 내용 IPJ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우리 선배들 또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전에 있는 도시를 만들고 산업을 유치했고 또 경제성장을 지금 인천이 2대 경제성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여기 들어와 있는 새로 뭐 삼성 바이오만 하더라도 뭐 기사에서는 뭐 조단위로 뭐 손가락도 나오고 그런 3년을 4년으로 생각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급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다 없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현재까지는 면적이 122.34제곱미터의 세개 도시를 준비해서 개발하는데, 개발률이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거의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공간은 좀 있는데 제가 투자 유치를 하려니까 이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런 관점에서 강화한다는 거 저희가 지금 저지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인은 지금 우리 인구는 한 47만 명 정도, 매년 10,000명 이상씩 저희 경제자료들이 늘고 있고요. 입주업체가 한 3,800개, 외주 기업이 한 311개, 외국인이 지난 2월 달에 10,000명 이상이 됐는데, 외국인의 분포는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외주부마이는 제가 봐서 좀 6억, 4억 달러를 6억 달러로 올리는데 155억 달러 누적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주가 9개가 있는데 저희가 한 70%를 저희가 다 순서로 저희가 기여를 했고요. 뭐 국제기구 15개가 아시고 GCF 전속의 분포가 있고 미국 대학교는 5개가 있고 연구소가 이제 스탠퍼드하고 마린 유게트가 있고, 이번에 시장에 가는데 왜 안 가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교재를 가서 시장님이 오늘 이번에 가서 성과내는 거 다 사전에 저희가 발표해서 1년 준비해서 시장에 가서 검증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제텍의 AI 자율제조 R&D 센터 유치입니다. 이번에 MOU를 다 맺었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공대 또 스탠퍼드 이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AI 자율제조는 여기 계신 제조업들에 굉장히 혁신을 줄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고 여기하고 여러 군데를 붙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남동공장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기업의 어떤 이 제조업의 이 생산성을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또 유치한 것들이 이제 맨해튼 대라든지 또 영국의 사우스햄튼대를 타겟한 것은 여기가 우리가 해양 도시인데 마린 유게트는 마린 바이오 쪽이 강하고요. 사우스햄튼은 그 조선과 이 해양이 강하면서 우주항공까지 있어서 저희가 타겟해서 거기가 유치되는데, 요 학교들은 이미 교육부의 생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부터 수능 작은 예산이 지원되는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유치 성과는 뭐 굉장히 탄핵이나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좀 많이 되고, 금년도는 이미 거의 5억 불 정도, 6억 불 중에 5억을 4억 9천만 불을 이모, 작년에는 개발 전담형 투자를 받았고, 올해는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들이 그래서 뭘 자랑은 아닌데, 일단 그래도 뭐 객관적인 거니까 7년 연속을 했을 때도 있고 투자에 하고 있고요. 지금 분야별로 이제 들어온 기업들은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것들이 로봇 센터라든지 지금 트래픽과 인증센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앵커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커넥티카, 그러니까 VTX 사업이라는 거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다른 이 장애물이 됐든 우리가 이제 뭐 안전 교차로 이런 것들도 다 적용되는 건데, 자율주행 서비스인데 그 커넥티카 인증센터가 이제 청라에 좀 많이 되는데,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쪽으로 다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퀀텀 컴퓨팅이 되면 보안이 다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퀀텀이 들어오면서 보안 쪽에 굉장히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저희가 네트워크를 타고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5나 6로 가서 네트워크에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가 이제 오늘 CS에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네. 가보시면 어떤 거냐면, 자동차가 이제 2020년에는 현대가 나는 더 이상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모빌리티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서비스하는 게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건데,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알아서 그걸 교도품으로 가는 게 4차 산업의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CS 갔더니 이제 자동차가 이런 거죠. 도로에 스마트폰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베이클 SDV를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라는 게 OS는 이 OS 전제를 하고 있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전제를 하고 있고 이게 컴퓨터 키면은 윈도우 돌잖아요. 이제 윈도우를 주냐, 리눅스에 주냐, 뭐를 아이폰 OS에서 주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동차가 이렇게 바뀌는데 거기 핵심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캠퍼스에는 조지 베이스의 사이버 시큐리티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심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 혁신이라 했을 때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이건 이 뉴욕의 오mon가 거리에 1900년도에는 딱 왼쪽에 자동차가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옛날에 이제 GM의 포드의 모델들인데 그게 이제 13년 만에 이제는 다 자동차로 바뀌고 이제 말만처럼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1900년도에도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다 모르고 계시죠. 지금은 이 혁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산업 가면 6이 되고 근데 이게 곱하기 게임으로 곱하기 게임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지수 성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평균 성장이 아니라 지수 성장.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대한민국과 우리 산업을 지수 성장하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여기는 데이터 드리븐의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기업들의 특색은 그렇게 마이너스가 첫판에 나와요. 뭔가 투입 대비 투자한 대비 성과가 안 나요. 한참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공짜로 서비스 하게 만들어줘요. 한번 써보세요. 소프트웨어 써보세요. 그 서비스 써보세요. 카카오톡 공짜로 쓰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구독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현금이 아이언도를 개발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들여서 개발했다. 매출 100억 달러로서 수익되는 순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할 필요가 원가가 안 들어가잖아요. 원가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 뒤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게 4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업은 그냥 평균 인플레이션율대로 가면은 레벨 그냥 평균이고요. 이거를 높여가자. 뭐 3% 성장으로 뭐 5% 성장으로 가지고 뭐 7%, 10% 성장으로 우리 기업하시니까 이제 매출 목표하고 영업이익을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매년 이제 계획, 사업 계획 따실 건데 레벨업 전략을 이제 가져가시겠죠. 네. 네. 그걸 어떻게 지금 산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레벨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한편은 노력을 이런 지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생태계에 들어가 있거나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성장에는 4가지, 4D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정보화가, 데이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뭐 지금 지난번에 AI 우리 마음에 피지컬 AI까지 갔죠. 퍼스션, 인지부터 인지 AI, 생성형 AI, 그리고 실험형 AI, 지금 제조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피지컬 AI까지 가는 거죠. 모든 게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송도가 스마트시티 1세대인데 제가 와보니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죠. 제가 메디컬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레고 허브를 하면 웰랩에서 그러니까 실험 단계에서 실험되어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데이터를 우리 라이브로 올려요. 우리가 뭘 먹고 나이가 어떻고 이런 거 합쳐가지고 데이터 맞추는 솔루션이 나오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내추럴라이징 이제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다 없어져요. 제가 없어진 건 많을 건데 안 보이시죠?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디지털 카메라 없어졌죠. 캠코더 봤습니까? 캠코더 쓰나요? 다 없어지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시모스 센서라도 이거는 사진을 끌어다가 하는 건데 이거는 현미경을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그 시모스 센서 가지고 아예
좀 약간 기술적인데 그냥 현미경에서 지키는 게 완전히 디지털로 바로 들어와요. 이게 이제 바이오에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피지컬 프로덕트들이 많이 없어지고 서비스로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데 나머지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통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듈화가 된다는 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모듈.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보잉이나 지금 에어버스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요구사항이 이런 거예요. 야, 100개 아이템을 내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한국은 20개 하는 데 있고 70개 하는 데밖에 없다. 그런데 하는 데는 내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시는 데는 카이하고 카이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여기는 또 디자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M&A에서 해야 돼요. 많이 그게 컨솔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마이너라이제이션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는 AI가 들어오고 3D 프린팅이 되고 진짜 무역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가 완전히 혁신해서 거의 제로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데모크라타이제이션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민주화인데 이제 이런 정보가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게 뭐 OTT 플랫폼의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산업을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 문화산업을 우리가 강국으로 가야지만 소프트 파워를 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보스턴, 싱가포르, 실리콘밸리, 텔아비브, 헐리우드, 두바이를 봤는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장시켜서 나가야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밸류업하고 이제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기업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저희 비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 이렇게 송도, 영동, 청라 같은 국제 도시를 기반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잘 프론티어를 여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좀 이노베이션에서 혁신의 선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동안은 올웨이스 인천에 왔는데 실제로 관광객이 오면은 6.5%만 인천에서 남아서 소비가 안 돼요. 6.5%밖에 안 됩니다. 영내 소비 안 되고 다 역의 소비가 되고 있어요. 과문으로 왔는데 통과해서 가네.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목적지로 와들어서 오게 만들고 또 사람이 오고 기술이면 여기서 개발해서 전 세계에 나가면 출발지가 또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러는 제조와 무역에 우리가 인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거를 좀 더 고부가치해서 기술 위주의 또 문화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천 장터기의 자유교육이 뭐 이머징 예술인데 세계 중심이 되는 것으로 가려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비즈니스에서 혁신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혁신 가치를 소신행로로 했거든요. 오늘 같은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실행 있게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신뢰 없이는 신뢰에 있고 비용이 같습니다. 저도 사람에 썼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사실은 신뢰가 굉장히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져서 비용이 너무 커지고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천의 스탠다드, 대한민국의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되겠다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4대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러고 이제 공급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그동안은 왼쪽이었어요. 가장 싸고 좋은 데서 소싱해서 우리가 제조를 하고 이렇게 해왔죠. 그리고 하나 정도의 밀집만한 데하고 거리를 있고 그 다음에 저스트 타임이 중요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중국에 있든 멕시코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상관없이 그게 세계적으로만 되면 가능했죠. 근데 팬데믹과 미중 전쟁이 되니까 팬데믹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년이나 락다운 시켰더니 미국이나 한국에는 공장이 다 썼죠. 부품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옆에 가서 만들어. 옆에 가서 바로 공급해. 차질이 없다고. 그게 리어슈링이 없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슈링 나가지 말고 내가 여기서 해.
나가지 마. 그냥 국내에서 해.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바이어들이나 글로벌 기업이 멀티플 서플라이들을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듀얼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로지스틱스의 문제 없이. 그래서 인천 경제자유는 한강공항이 있기 때문에 낙담될 데가 없죠. 그러니까 바이오나 반도체나 해수의 그러한 수익을 그냥 가장 그런 리스크도 없고 빠르게 전 세계 공급망이 또 우리 인천공항이 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한강공사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공급망 허브를 우리가 어디다 뭘 가지고 어느 나라 구축해야 되냐 저는 그걸 강화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어로 할 역할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남단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원래 지난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전문가 컨설팅을 직접 받아보니까 산업 전략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산업 전략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설명했더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국가 대 국가 프로젝트를 가서 뭐 한중 FTA 10주년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한국 산업 전용 공단이 3개가 있어요. 연대, 주아이, 연철이. 한국에는 산업용 하나만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한중 FTA 2단계 지금 협상을 하는데 야 중국 시민도 오고 그러면 중국하고 좀 그 크로스보더의 어떤 이 첨단 분야에 만들어보자. 특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에 기업을 만나면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우리한테 점수를 안 해주고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엔비디아로 경쟁하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얼라이언스 맺어서 한번 같이 우리 제조업체하고 걔네 기술하고 해서 그래서 그 반도체는 지네들이 설계하고 성성을 해서 만들고 거기서 모듈 만들고 이거를 T1이라고 해서 이런 컴퓨터에서 또 여기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밸리체인을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그 마린 겐트 대학교가 제안하는데 아시겠지만 땅에서도 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갯벌이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블루 카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미생물을 배열을 해서 새로운 바이오 원료를 해서 뭐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에 원료를 쓰는 그런 생산업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 지금 쌀 생산을 하는데 쌀을 다 요새 뭐 난곡법 때문에 하는데 우리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 비행기를 실어 나는 제품이 제일 비싼 제품이겠죠, 그죠? 네, 배를 실어 나는 제품보다 비행기를 실어 나는 게 비쌌다는 건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농산물 중에서 뭐가 제일 비행기를 많이 실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꽃입니다, 꽃. 정말. 전 세계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지고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내가 만나서 여기다가 아시아 허브 만들자. 그래서 정말 모든 거에 수요를 파악을 하고 걔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 스마트팜에서 묘종만 하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다른 농가에 다 분양을 해서 다 키워오면 컨트롤 파일하고 이거를 비행기 실어 나가서 인근에 다 수출하자는 게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농업 전략이고요. 그건 이제 6차 농업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 웰리스 만나는 역사 문화가 있는 도시인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강화도에 우리 몇 명이나 방문하냐는데 1,700만 명이 방문한대. 야, 그거 외국인 몇 명이나 방문하지? 그랬더니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송도에서 강화도에 관광하러 가려면 외국인이 어떻게 가야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한 2시간 반 걸려서 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공항에서 딱 내려서 공항에 우리가 지금 7천만 명이 이제 넘고 있잖아요. 트렌지시 지금 800만 명, 1000만 명이 입국하죠, 트렌지. 자, 두바이, 싱가포르 모두 우리가 경제자유가 되는 데가 이 패신저들을 유치하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소비시키는 거가 모든 나라의 전략을 쓰고 있어요. 두바이, 아부다비, 싱가포르 할 거 없이. 런던, 파리, 뉴욕, 동경은 이미 가지게 많아요. 알아서 와요. 근데 인천을 가지고도 많은 거 같지는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한다. 야, 그러면 다리 나가지고
나는 최소한 300만 500만 명은 강화도로 관광객이 그래서 피지상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물론 세계적인 앵커 그 문화시설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는 해상문화의 그 관광 상품화 한다면 이 산업 역시도 지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산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아시는 이야기라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 그거 연관되는데 이 케이콘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버드 교수가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제는 제조 위주의 대륙 성장 시대는 이제 소프트 파워가 융합이 됩니다. 그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할리우드가 있는 LA 단장도 했고, 전 세계 문화도 제자리하고는 캐나다 밴쿠버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문화 산업이 융성하고 있는 데가 북미, 유럽, 최근에는 그 사이트로는 호주, 뉴질랜드까지 왔는데 대한민국까지 아시아는 지금 세계적인 문화 촬영이 되건 문화가 제작되는 게 거의 없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한류 때문에 오징어 때문에 OTT 기업들이 들어와서 파는 일이 많아요.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세계 문화 모델 연구이라는 이번에 이제 지난 정부도 추진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최적지가 저는 인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디도 그래서 인천이 너무 되고 각 지역에 스코프에 연결시켜서 패키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사람을 반나절 그리고 홍콩이나 또 싱가포르 또 두바이 가시면요 자유롭게 나갈까 봅니다. 몇 시간 짬 나더라도 바로 인근에 가서 둘러보고 소개하고 다시 트랜짓해서 가요. 인천이 최적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개발되는 천하의 글로벌 문화단지를 만든다. 그래서 제3동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문화재산, 산업과 인력과 기술과 기업과 거기에서 전 세계 또 AI 데이터 센터와 이 OTT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의 어떤 제작자들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IP를 갖고 테마파크든 지금 아레나든 여러 가지 문화관광 시설을 공항에서 나와서 30분 거리에 다 유치하자는 전략이 케이콘 전략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인구가 줄고 이래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세 가지에서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은 세 가지 꼭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내수시장, 그 다음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요가 나오죠. 네. 그러면 나오는 게 수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해왔어요. 투자는 다 지금 정부 결정해 놓고 가격 조정해서 어려워요. 내수는 잠재성장률이 이제 1%를 떨어졌죠. 인구 늘니까 줄죠. 내수는 어떻게 줄까요? 저는 지역화폐에 또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제로섬이라고 봅니다. 그럼 플러스섬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글로벌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소비시키는 거죠. 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상품은 관세 국경이 없어요. OTT를 쏘면 됩니다. 관세 전쟁에서 또 부담이 없어요. 그거는 스크린커터 할 수 있지만 그건 미국이나 하는 것이고. 그런데 소비라는 것을 볼 때 문화 소비는 뭐예요? 팬덤이죠, 팬덤. 일반 소비자는 명품, 명예장님 명품 무슨 브랜드 좋아하시나요? 네. 근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브랜드 가지고 사는 거 있어요? 별로 없죠. 싸고 좋아 보이면 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보고 다 온라인 구매를 합니다. 이커머스로. 그죠? 그 테모실 이거는 이제는 제조업체에서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켜줘요. 중간도 없어요. 그 파격적인 가격이는 오늘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가격이야? 아니잖아요. 그게 MPC입니다. Manufacturer to Consumer. 저걸 인천에 그거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매니피터에서 전 세계 컨슈머로. 우리 박창호 대표님과 그거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팬덤이기 때문에 팬덤은 끌어들이면요. 안 바뀝니다, 팬덤은. 우리 문화 끌어들이는 K-팝부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팬덤으로 끌어들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K-뷰티, K-푸드, K-패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하면은 소비가 문화 소비를 끌어들여서 10배에 더 다른 그런 이 소비를 하게 되면 1000만 명을 끌어들여서 1000불씩 쓰기는 쉽게 두 다리의 새로운 시장이 인천에서 열린다. 그걸 우리가 왜 안 하고 있느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트렌지 비자도 해야 되고요. 제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런 도시는 저는 뭐 어떤 개념의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웰니스 시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웰니스 시티의 산업을 보면요. 지금 이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3.7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5천조 정도 되는 시간이 2018년인데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은 6.3 트릴리언 달러. 그러면 이게 한 9천조, 8천조, 9천조 정도 되는 상상 못할 정도죠. 여기에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송도는 바이오 헬스케어 있죠? 부동산 있죠? 그 다음에 페르메 같은 힐링 스파이더가 들어오죠. 아까 저 문화관광단지 만들죠.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도시를 만들기. 그래서 저는 제조업이 제일 많은 구성을 전 세계에 맞게 쌓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뭐 큐리즘 그리니까이지만 이 웰니스 산업에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는 이런 도시를 또 융합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많은 메가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재 허브인데 저는 이거 반드시 제가 신사에 때를 그랬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경제성장할 때 R&D는 국가 R&D 센터를 대덕에 만들었어요. 그 대덕에서 3,000개 많이 나는데 이 다 경북 아닌 거예요. 뭐 판교, 그다음에 동탄, 네? 그다음에 대덕까지. 이건 경북 아니면 바꾸잖아. 다 바꾸는 거 아니고 이건 잘하는 것 그대로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글로벌 협력하는 것만 이쪽에서 더 특화시켜서 하자. 여기 대학 총장들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제가 산업위원회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두개 팩토리 하고 퀀텀 컴퓨팅을 이런 슈퍼컴퓨터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런 인재들이 모여서 특히 청소화돼가지고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E7 기관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E7 기관은 전문적입니다. 스텝인력이에요. 국가차원을 만들었고 컨템포리아를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런 기반 시설도 해서 어떤 공통적인 비용을 저희가 국가에서 내고 그 이용해서 여기서 나온 걸 그룹을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계인이 항의할 수 있는 IP를 만들어서 여기서 끌어들여서 수립시키고 또 여기서 나온 모든 이 IP를 갖고 원더심의 생산과 제품화를 시켜서 그룹을 나눠야 되는 전체 그 초대 관념을 갖고 사실은 오늘 또 공개하면 수도권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라는 전략이 있었는데 하나 전략이라는 게 과거에 뉴욕도 이렇게 전체 이 베이 에어리어를 크게 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동경만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중국이 이제 방송만 이렇게 더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전략하듯이 미래를 위해서 인천에 해주까지 또 크로스보드로 또 대련까지 연결되는 그레이트 베이를 인천이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뭐 RPG가 뭐 전국기관 것을 다 일부 저희는 하지만 여기 경영 프로그램에 있는 기업인들 또 관계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해나가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하고 우리 그런데 저희 이메일입니다. 아인슈타인 저희 원석이거든요. 독일어 원은 아인스고요. 석은 독일이 스페인이라서 옛날에 미국 교수가 아인슈타인을 닉네임을 줘가지고 이걸로 좋은 의견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해서 우리 경영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아이디어가 또 혁신을 선도해서 또 2020년 대한민국을 위해 또 전 세계적인 그런 해보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